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주시장 상승할 거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미국 시장이 주말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월요일 오전장 초반 분위기까지는 좋았는데 대만과 일본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증시가 경제 봉쇄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고요. 차트를 한번 보죠. 대만 가권지수 오늘도 2.9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좀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도 그래도 니케이도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장까지는 좀 반등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저점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아시아 시장 지금은 가장 좀 위험한 게 대만과 일본이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만 시장과 일본 시장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을 한 해 만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200명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거의 코로나 청정 국가였는데 일평균 200명대 그러면은 이제 대만 인구가 한 2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인구 대비했을 때는 비슷한 숫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요, 오늘은 이제 분봉을 통해서 오랜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반등을 했고요. 오늘 오전장에 추가 상승을 하다가 30분봉 62평, 122평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또다시 30분봉의 22평을 하회하니까 주가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 때 30분봉을 잘 보자. 그리고 30분봉 22평을 올라타느냐 하락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좀 보면은 단기 추세, 스윙 매매 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좋은 기법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5월 달에 5월 4일 날 요때 이제 올라타고 나서는 며칠 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깨지고 나서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30분봉 20평이 깨지고 나서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이제 매수를 안 하면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30분봉 22평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올라타느냐, 이거를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침부터 62평, 122평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는데 22평 다시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근데 내일 또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지만 좀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쉬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로 인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좀 내일은 좀 뭐랄까 또 눈치를 볼 겁니다. 그 사이에 FOMC의 의사록 공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볼 거다. 그런 점에서 이 라인 3100선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로 올라타는 거는 이제는 만약에 올라탄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3200선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데, 좀 그런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박스권에서 계속 역으로 매매할 수가 있어요.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샀다가 갑자기 놀래서 또 매도하니까 올라가고, 그런 게 계속 역사이클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반등 시에 어쨌든 3200선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3100선 지지가 중요해요. 3100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121선까지 열어둬야 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오늘같이 가야 할 때 못 가는 거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9명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최근에 700명대 이거에 비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검사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명대.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는 619명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런 점들도 우리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락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나 만약에 3,100선을 깬다. 섣불리 좀 싸다고 매수를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등 시에도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 관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으로 보면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돈을 잃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도 많이 수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부터 좀 뭐 지지부진했지만 또 어쨌든 3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익 난 거를 지키는 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5월과 6월은 지키는 투자가 이기는 투자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을 버텨낼 압축 포트폴리오 정도, 그리고 뭐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은 또 언제 사야 될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대. 나머지 50% 정도는 반등 시에 좀 이제 현금 확보를 해서 좀 편안하게 어떤 종목을 살지 좀 뭐 지켜보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4% 상승 보면서 35,500원대 기록을 했고요. 뭐 장중에 38,8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이제 코멘트를 그래서 해드린 거고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더 가봤자 31,950원 전고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고점에서부터는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여행 이런 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보일 때는 관심을 갖는 게 맞지만 더 상승을 한다면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건설주 현대건설도 오늘도 뭐 1.3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보니까 뭐 파주 쪽에서 수주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주가의 움직임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얘기했던 종목들은 좋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좋은데,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3%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수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성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뭐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적은 좀 좋지 못하다는 것도 이제 우려감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랐던 가격,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도 사실 뭐 16만원 수준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를 해둬야 돼요. 오늘 실제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적자를 실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아직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아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흔들릴 수가 있고, 유동성,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유동성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좀 좋은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상승 시에는 이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요, 상승 시에는 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오늘 상승했던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제가 좀 이제 장밋빛으로 말씀을 하면서 한 4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고점 47,000원대 정도 쌍봉, 뭐 다중 고점 형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전부 다 지금 종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면 좀 줄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자. 요거를 좀 주요한 모토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